안녕하세요. 인프라지스틱스 앱 빌더를 이용한 .NET 마우이 블레이저 앱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안현모라고 합니다. 저는 블루포프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혹시 보시게 된다면 가볍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목차로 마우이 블레이저 소개, 그리고 인프라지스틱스 이그나이트 UI 블레이저 소개, 그리고 샘플 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이입니다. 마우이는 멀티, 어플리케이션, 유저, 인터페이스의 앞글자를 따서 마우이라고 됐고요. 네, 기존의 자마린 폼즈의 후신입니다. 자마린 폼즈가 이제 진화해서 마우이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윈도우 10, 맥OS,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부가적으로 타이젠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더 지원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리눅스가 제외됐습니다. 리눅스는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서 향후에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확정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마우이는 자매를 통해서 화면을 구성합니다. 이거는 자마린과 동일하네요. 마우이는 비주얼 스튜디오 2022 17.3 버전부터 지원됩니다. 만약 이 버전 이전 버전을 보신다고 하면은 그 마우이가 보이는 위치에 자마린이 보이실 거예요. 어쨌든 마우이는 자마린을 대체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이저입니다. 블레이저는 다른 분들도 많이 발표를 하신 적이 있고, 저도 예전에 발표한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블레이저는 브라우저와 레이저의 합성어고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웹 어셈블리 모델과 서버 모델로 두 가지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레이저로 그 웹 화면을 구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요. 그리고 .NET Core 3.0부터 지원되는데, 3.0은 서버만 3.0이고요. 그리고 웹 어셈블리 모델은 3.1부터 지원됩니다. 리액트, 앵귤러, Vue.js와 같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C샵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마우이 블레이저란 무엇이냐? 마우이에 블레이저를 올린 거예요. 마우이에다가 그냥 블레이저를 웹비로 올린 건데, 핵심적인 내용은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따로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블레이저를 통해서 UI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고요. 멀티 플랫폼을 웹 기반 기술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웹 개발자들에겐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내부적으로는 웹뷰로 표현됩니다. 마우이에 그냥 웹뷰가 올라가고 그 웹뷰에서 블레이저가 표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지스틱스 이그나이트 UI입니다. 인프라지스틱스라고 하는 회사의 이그나이트 UI라고 하는 웹용 컴포넌트 모듈의 상품이고요. 유료 컴포넌트입니다.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비용적인 면으로 지금은 비용이 같게 나와요. 프로모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순서대로 이그나이트 UI만 있는 것, 그리고 이그나이트 UI 웹에다가 데스크탑 울티메이트 UI를 합쳐진 것, 그리고 여기다가 인디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별도의 그 디자인 모듈까지 테스트 디자인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합쳐진 게 가장 비싼 울티메이트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품을 왜 사느냐? 저희는 일단 인프라지스틱스의 이그나이트 UI의 블레이저를 사용할 거고요. 이그나이트 UI 자체는 ACE.NET부터 MVC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게 되고, 그 .NET 기술이 아니라 순수 자바스크립트 기술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쓸 거는 블레이저고요. 블레이저의 웹 어셈블리와 서버 둘 다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앱 빌더라는 걸 또 지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서 쓰는 이유는 가장 크게 UI에 개발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이런 것으로 그냥 사서 대체하고 좀 더 강력하고 보기 좋은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데 의의를 두는 거겠죠. 웹 쪽은 오픈소스가 좀 많이 활성화돼서 익숙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기존의 윈폼이라던가 WPF 이런 것들을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개발해 보신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익숙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이그나이트 블레이저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화면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 2021을 실행하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해볼게요. 마우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템플릿 검색을 하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나오시지 않는다,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에 가셔서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버전이 낮다라고 하시면은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시고, 버전이 높다 근데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수정을 눌러서 .NET 멀티플랫폼 앱 UI 개발에 체크를 하시고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버전이 낮으면은 이 부분이 자마린으로 보여요. .NET 마우이 블레이저 앱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저는 기존에 테스트했던 게 있기 때문에 마우이 블레이저 앱 2가 뜨네요.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NET 6, 다음 하면은 바로 앱이 생성됩니다. 템플릿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블레이저를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신 화면이 바로 보이실 거고요. 보시면은 블레이저에 해당하는 페이지, 그리고 쉐어드, 그리고 www 루트, 임포트, 그리고 메인, 이렇게 블레이저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법한 폴더들이 있고요. 마우이에 해당되는 앱, 메인 페이지, 그리고 마우이 프로그램, 뭐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거는 마우이에 해당되는 거고요. 리소스 역시 마찬가지로 뭐 같이 쓰는 거긴 한데 이것도 마우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아까 마우이 블레이저는 마우이의 웹뷰에 블레이저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에서 메인 페이지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메인 페이지 제물에 블레이저 웹뷰라고 해서 바로 올라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블레이저가 표시가 되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 부분은 별도로 건드리지 않고 블레이저의 ASP.NET 블레이저를 익숙하게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기존의 프로그램즈에 해당되는 마우이 프로그램즈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빌더 서비스 이런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서 설정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냥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윈도우 머신으로 해서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보고 그냥 컨트롤 F5 혹은 요 버튼을 눌러서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빌드 시간이 걸리고 실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화면이 뜬 것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보시면은 홈, 카운터, 패치 뭐 이렇게 해서 블레이저 기본 템플릿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버튼을 눌러서 동작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일단 끄고 윈도우 머신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프레임워크를 요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iOS, 맥 카탈리스트, 윈도우가 있는데 일단 iOS와 맥은 원격으로 빌드를 합니다. 그래서 맥이 없으면 이 두 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기존에 에뮬레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데 아마 세팅이 안 돼 있으신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에뮬레이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그냥 예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빌드 시간이 원래 좀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기존에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뜨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뜨고 만약에 화면이 안 보이신다 라고 하면은 전원 버튼을 그냥 눌러주시면은 바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이면은 화면이 이렇게 동일하게 뜨고 핸드폰이다 생각하면은 반응형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잠깐 끌게요. 잠깐 끄고 인프라지스틱스 블레이저의 데이터 그리드를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일단 인프라지스틱스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블레이저를 보고 그냥 샘플로 한번 볼게요. 네, 블레이저 샘플을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쓸 때 가장 흔하게 원하는 게 바로 데이터 그리드죠. 데이터 그리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샘플을 볼게요. 이런 식으로 샘플이 있네요. 먼저 인프라지스틱스 홈페이지에 있는 블레이저 중에 바인딩 로컬 데이터 이 그리드를 이 화면에다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먼저 쉐어드의 나분 메뉴에서 메뉴를 하나 추가할게요. 이게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가 이 메뉴들인데 여기서 그냥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고 다른 거 안 건드리고 주소만 데이터 그리드로 바꾸고요. 이름도 그냥 데이터 그리드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연결되는 페이지가 없으니까 이 페이지들은
각 페이지 상단의 페이지 선언된 저 부분에 따라가는데 현재 없죠. 여기에서 우측 버튼을 눌러서 추가해서 레이저 구성 요소 혹은 영어로 된 레이저 컴포넌트 혹은 새 항목에서 레이저 구성 요소, 레이저 컴포넌트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냥 하나 복사해서 넣을게요. 이렇게 복사해서 그냥 넣으셔도 돼요.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 여기에서 데이터 그리드로 변경을 하고 대소문자는 별 상관없어요. 상단의 주소를 데이터 그리드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그냥 데이터 그리드라고 해줄게요. 이거는 그냥 제목이죠. 제목 줄. 다른 거 날려버리고요. 여기에서 샘플 레이저 코드를 전부 다 복사해서 그냥 카피 코드 눌러서 여기다 붙여 넣을게요. 하지만 오류가 나겠죠. 유징은 최상단으로 올려주고 여기에서 이그나이트 UI가 현재 추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뜨는 거고요. 이것을 해주기 전에 해줘야 될 작업이 여기에 있습니다. 게링 스타트. 네, 여기에서 웹 어셈블리나 마우이 앱이나 거의 동일해요. 보시면은 순서대로 닷넷 마우이 블레이저 앱이 있고요. 누겟에서 이그나이트 UI 블레이저 앱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추가해 줄게요. 우측 버튼 눌러서 누겟 패키지 관리. 저는 패키지 소스를 인프라 G6로 잡을게요. 블레이저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네, 종속성에 설치가 되어 있죠. 확인했고요. 데이터 그리드 가면은 자동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순서대로 몇 가지 해줘야 돼요. 네, 누겟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요 누겟 추가한 것을 여기에서 서비스를 등록을 해주고요. DI를 어디에? 마우이 프로그램즈에 여기다 해줄게요. 추가해주고 하나 더 요것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어디에? index.html에 어디에? www 루트의 인덱스에다가 상단에 그냥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스크립트까지 블레이저 웹뷰.js 위에 여기 바로 위에 먼저 추가를 해주면은 네, 완료됐습니다. 컴포넌트는 뭐 이렇게 쓴다 라는 내용이고 아래는 더 보실 필요 없고 이 상태에서 네, 다시 윈도우로 바꿔서 볼게요. 윈도우가 좀 더 보기 좋으니까 네, 여기에서 보시면 데이터 그리드라고 하는 메뉴가 하나 더 추가가 됐죠. 데이터 그리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그리드 아까 H1 이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고 나머지 그리드가 이렇게 표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안드로이드에서도 그대로 뜰까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안드로이드로 바뀐 거 확인하고 그냥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 해보면 바로 이렇게 뜨고 만약 화면이 안 보이면 파워를 눌러서 켜주시면 돼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입니다가 이제 나오고요. 배포가 끝났다는 얘기죠. 네, 켜보시면 여기에서 갱신된 앱을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갱신되지 않았다면 아직 빌드 배포 중인 거예요. 좀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분, 3분 정도 기다렸네요. 데이터 그리드를 보시면은 동일하게 화면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좀 보기는 안 좋네요. 이게 아무래도 일단 윈도우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화면이 조금 크긴 하네요. 어쨌든 안드로이드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것을 방금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끄고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요. 뭐 차트라던가 뭐 이런 지도 저런 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쓸만한 게 뭐 인풋에서 뭐 숫자만 들어가는 인풋들 뭐 이런 다양한 컨트롤들이 있거든요. 보통 쓰실 만한 게 멀티 컬럼 콤보 박스라던가 이런 뭐 다양한 컨트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저런 상용 컴포넌트를 쓰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데이트 피커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데이트 피커를
제가 어디에? 이 상단에다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쯤에다가 3 데이트 피커 뭐 이렇게 해서 하나 추가하고 div로 영역을 나누고 여기에다가 레이저 구문 중에 바로 요거를 추가를 하고요. 요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요것들이 필요한데 일단 속성은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고 이니셜라이즈에서 상단에 요거 하나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빌드할 때 좀 많이 느리니까 일단 윈도우즈 머신에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데이터 그리드에 데이트 피커 하나 더 추가돼서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건너뛰었지만 어쨌든 멀티 플랫폼 앱을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이 된 거고 여기까지 해서 마우이 블레이저에다가 이그나이트 블레이저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앱빌더입니다. 앱빌더는 기존의 인디고 디자인에 있었던 앱빌더가 이그나이트 UI로 이제 부분만 빠져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디자이너를 통해서 앱을 간단하게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윈폼이라던가 뭐 WPF를 해보신 분들한테는 좀 익숙할 수도 있고요. 일단 클라우드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온 프로미스 방식, 즉 설치형 방식은 별도의 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영업하시는 분과 다시 협의를 해보셔야겠지만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앱빌더는 블레이저, 그 웹어셈블리, 서버, 그리고 앵귤러 JS로 앱을 여기서 만들 거잖아요. 이렇게 디자인을 막 한 것들을 익스포트를 저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나마 임포트가 지원이 되고요. 이 부분은 스케치와 어도비 XD로 지원이 됩니다. 즉 단방향이에요. 임포트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익스포트 역시 이렇게만 되고 저장 역시 클라우드 방식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앱빌더로는 일단 샘플 앱을 하나 생성을 하고 여기다가 데이터 그리드를 뭐 넣고 그리고 나오는 코드를 확인하고 이걸 프로젝트 G 파일로 익스포트를 해갖고 열어보는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인프라지스틱스에서 앱빌더를 하게 되면은 뭐 트라이 앱빌더에서 웹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앱으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데스크탑 앱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저는 좀 데스크탑 앱을 선호하니까 데스크탑 앱으로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네, 데스크탑 앱으로 처음에 실행하게 되면은 내 프로젝트가 이렇게 뜨고요. 최근 삭제된 앱 뭐 몇 가지 있고 그룹 작업 공간이라고 해서 이제 협업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앱을 하나 만들어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포트는 스케치와 어도비 XD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샘플 앱 몇 가지, 그리고 템플릿 몇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샘플 앱을 하나 볼게요. 팀 콜라보레이션, 일반적인 슬랙, 디스코드와 같은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좌측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왼쪽에 있는 게 창이에요. 이 뷰들인데 이게 아마 뷰해서 이제 조회수로 잘못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뷰 각각의 뷰를 뜻합니다. 마스터 뷰는 전체 뷰, 이 안에 이제 마이 태스크라고 하는 뷰 하나, 대시보드라고 하는 뷰 하나가 들어간 거고 이 뷰 하나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요 각각의 영역들에 타고 들어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냥 이 화면 자체를 그냥 미리 보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고 눌러볼 수 있어요. 지금 밑에 있는 거는 그 가상의 버튼이라서 안 되는 거고 가짜 버튼이에요. 상단에 지금 두 개만 구현이 된 건데 태스크 뭐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우측에 실제 저게 구현되는 것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앵귤러로 한다면 뭐 이렇게 나온다. 레이저로 한다면 뭐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전체로 마스터 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마스터 뷰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 마스터 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전체적인 화면을 한번 볼게요. 다시 편집 들어가서 편집 내용들을 한번 보고요. 좀 복잡한 앱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요런 템플릿을 한번 사용을 해서 요런 앱이 있다라고 보시고, 기본적인 템플릿이죠. 흔한 어드민 템플릿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템플릿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컴포넌트들을 추가할 수 있죠. 컴포넌트 여기에다가 뭐 하나를 더 추가한다, 추가할 수 있고, 뭐 체크박스를 하나 뭐 더 넣는다,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일단은 복잡하게 안 하고 좀 간단하게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뷰에 뭐 클릭했을 때 뷰 3로 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집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런 형태로 프로젝트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그냥 실행해 보죠. 떨어지는 것은 지금 블레이저입니다. 블레이저 앱이 바로 떨어진 거예요. 네, 바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그대로 앱이 뜨는 것을, 템플릿을 확인하실 수 있죠. 좀 더 자세하게 한다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여기에서 이제 만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어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이것을 이제 바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많이 확대돼 갖고 너무 작게 보이는데, 그냥 화면 보면서 여기서 바로 이제 프로토타이핑 해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버튼 눌렀을 때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되거든요. 미리 보기를 눌러서 누르면은 바로 어디로 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특히 개발 스킬이 이제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먼저 하고 한다 그러면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코드를 그냥 이렇게 나온 코드 괜찮네 하면은 요거 그냥 가져다 붙여 넣으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나온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옮겨야 될 파일들이 뭐냐? 순서대로 요 레이저 파일들, 그리고 메인 레이아웃 파일, CSS, 그리고 WW 루트에 있는 파일들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index.html 그대로 옮기시면은 여기에서 이 웹뷰에 해당하는 부분이 웹 어셈블리로 나온 것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신경 써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네, 메인 레이아웃 파일들도 뭐 크게 무리 없이 붙여넣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임포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요게 이 프로젝트 네임이라는 거 주위에서 요 위에 건 기존에 있으니까 요것만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rogram.cs에 여기에서는 전체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 요 네 가지 사용하는 것들만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굳이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요것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실 필요 없이 기존에 구성되었던 것처럼 그대로 Ignite UI 블레이저 전체를 추가한다라고 해 놓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Ctrl F5 눌러서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뜨고요. 동일하게 화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앱 빌더를 통해서 최초의 블레이저 마우이로 만들었던 데이터 그리드를 올리고 그 위에다가 데이터 피커를 올리는 그 간단한 레이아웃만 다시 한번 잡아볼 건데요. 상단에 조회수라고 되어 있는 뷰를 선택하고 뷰 2를 선택하겠습니다. 비어있는 뷰 2를 선택하고 직접 레이아웃을 지정해 줄 거예요. 컬럼 레이아웃을 추가하고 컬럼 레이아웃 자동으로 늘어나기 크기 조정을 증가로 맞춰 놓겠습니다. 전체가 꽉 차겠죠?
아래로 내려서 타이틀을 하나 추가해주고 올려서 데이트 피커 하나 추가해주고 다시 타이틀 그리고 그리드를 순서대로 올려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순서대로 타이틀, 데이트 피커, 타이틀, 그리드 순서죠. 타이틀 조금 넓게 볼게요. 타이틀 하나를 타이틀 4, H4죠. H4 태그로 바꿔주고 컨텐츠를 데이트 피커죠. 데이트 피커로 바꿔주고 데이트 피커는 별도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H4 이것도 바꿔주고 요거는 데이터 그리드라고 해줄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눌러서 현재 나오는 화면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화면이 쭉 나오네요. 선택하면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세부적인 옵션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만 맞추고 이것을 우측에 보이는 이 내용을 가져다가 이제 붙여놓으면 되겠죠. 여기에서 뷰2의 상단에 그냥 여기다 이렇게 붙여놔도 돼요. 여기 내용이 똑같으니까. 네, 현재 이 노스윈드 인플로이라고 하는 데이터 소스가 없습니다. 이 노스윈드 인플로이는 MS SQL 샘플DB인 노스윈드에서 지금 가져오는 데이터인데 지금 저희는 설치가 안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은 그냥 가상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리스트로 프로퍼티를 하나 추가해서 테스트니까 네, 여기에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게 되면 뷰2에 이렇게 아까 설정된 화면, 데이터는 없으니까 당연히 데이터 비어 있겠죠. 이렇게 나오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좀 화면이 많이 큰데 화면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는 지금 이게 150% 확대가 되어 있는데 듀얼 모니터에서 지금 한쪽은 또 100%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오차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앱 빌더를 통해서 화면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그냥 바로 코드 복사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다가 바로 적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신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단순히 인프라지스틱스 제품 혹은 마우이를 소개해 드린다기보다 이런 개발을 할 때 이렇게 쓰면은 좀 업무나 이런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봤고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안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